안녕하세요. 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김미경TV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시죠?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이 달아주신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는 저번에 제가 꿈이 있는 안에는 늙지 않는다 그 스페셜 에디션 나온 책 이야기, 그 중에서 제가 아직도 10여 년째 잊지 않고 내 가슴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아이고 진짜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았는데 한 분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한봄씨가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아무 도움 없이 둘이서 빚으로 결혼을 해서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갚아야 할 빚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참 막막해 보였는데 때마침 선생님의 동영상이 딱 올라왔네요.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열심히 살아갈게요 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한봄씨 결혼 축하해요. 결혼 축하해요. 빚 없이 둘이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게 다 창업이 그래요. 결혼이 창업이잖아요. 그지? 창업이잖아. 근데 원래 모든 창업이 창업주 둘 다, 대주주 둘 다 별로 돈 없고 시원찮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창업이죠. 나중에 한 60년 살아가잖아요. 그 기업 잘 일구실 겁니다. 한번씩 축하드리고요. 정말 잘 사셨으면 아주 좋겠어요. 또 말랑씨는 선생님 축하해요. 저희 집에도 10년 전에 샀던 책이 제 책장에 지금 이쁘게 꽂혀 있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10년 전에 이 책을 사셨었군요. 아유 잘했어요. 또 한 분은 이분은 양군이라는 남자분이신데 제가 누나를 처음 뵌 게 몇 년 전이라고 하면서 사연을 주셨어요. 또 열심히 살아내면서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주셨었군요. 잘했습니다. 또 한 분은 효선씨는 저는 경단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열심히 경제적 여유를 찾으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듣고 깨닫고 더 열심히 한다고 했고요. 한지혜씨 이야기가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은 알라딘에서 스페셜 에디션 2권 주문하고 오는 길이에요. 학생 때 돈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중고책을 구해서 읽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다시 예쁘게 재발간됐다니. 참, 옛날에 너무 읽고 싶었을 때 중고책을 샀는데 요번에 책을 샀대네요. 아이고 기특해라. 그래도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돈 벌고 이러면서 조금씩 매년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제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만났던 팬들이 이렇게 글을 주시면은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언제 저를 처음 만나셨어요? 또 언제 제 강의를 처음 접하셨나요? 아마 그 기억이 꽤 오래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6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참 어떤 때 살다가 보면 내 자신이 되게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같은 사람이 전문 직업이잖아요. 누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회사를 다녀서 어떤 조직에서 보호하는 것도 없고 결국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키고 내가 나를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가진 생각 하나는, 내가 노력했기도 했지만 분명히 제가 노력했죠.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제 책을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런 행복한 행복한 운이 지금 현재 존재했었을까 생각하면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재밌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거의, 이 책은 처음에 초판된 게 이게 몇 년도죠? 초판이? 써있네요. 2011년이니까 벌써 아시죠 여러분? 이 언니의 독설이라는 책도 스페셜 에디션 나왔는데, 언니의 독설도 벌써 몇 년이에요, 그죠? 7, 8년이 다 됐네. 야, 이 책 쓸 때
진짜 막 정광석화로 샥 막 너무나 생각이 많이 나서 막 하루에 몇 곡씩씩 막 정신없이 써내려갔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런 제목이에요. 남자 헐값에 사서 금값으로 키워라. 제목 좋네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앞을 읽어 드릴게요. 남자 고르는 건 주식 고르듯이 하면 돼. 현재 상한가 치는 종목은 사면 안 돼. 일단 너무 비싸잖아. 주식을 살 때는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야. 그 회사의 CEO가 똑똑한 사람인가? 성장 가능성이 있나? CEO의 건강도 중요하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은 지금 5만원이지만 10년, 20년, 30년 뒤에는 50만원, 500만원으로 뛸 수 있어. 주식할 때 제일 재수없는 경우가 뭔지 알아? 작전주에 걸리는 거야. 남자들도 작전주 같은 애가 있어. 차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막 명품으로 휘감고 다녀. 근데 차는 형 차야. 오피스텔은 삼촌 거고 직장은 별로야. 근데 많은 여자가 거기에 속아. 문제는 결혼까지 하지. 30대 여자들 중에는 골드미스들이 있어. 허영심과 사치로 뭉친 여자도 있지. 내 남자 정도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남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러다가 작전주 같은 남자한테 걸려드는 거야. 주옥 같은데? 너무 웃겨요. 아이고. 자, 남자 고르기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만약에 나 따로 20대로 돌아가서 다시 남자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남자를 고르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물건 고르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남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물건도 어때? 이렇게 내 몸이 좋아해야 이 물건을 사잖아요. 어떤 물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컵 사. 그랬는데 내 눈에 너무 촌스러워. 너무 아니야.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 컵을 들고 차를 마시고 싶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는 어때요? 손에 드는 게 아니라 결혼할 남자라고 한다면 손에 이렇게 드는 물건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엉켜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애도 낳고 그러니까 모든 거 사실은 같이 사고 같이 벌고 같이 애 키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혼이라는 게 그래요. 모든 것이 한데 모아져서 가족 구성인끼리 쉬어요. 다 같이 모아져서 쉬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 이건 좋고 이건 싫고 이런 식으로 뭐 이거는 섰고 이건 안 섰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참 남자 고르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20대의 남자를 고를 때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마찬가지고 또 남자들도 여자를 만날 때 어떤 여자가 나한테 맞는지를 확실히 알고 결혼하기 무지 힘들다는 건 미리 알아두세요. 왜냐면 산지 얼마 안 된 한 20, 30대에 결혼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 나이만 돼도 내가 알아요. 일단 내가 정확히 아는 게 뭐냐면 남자를 안다기보다 내가 나를 알아요. 나한테는 이런 남자가 어울려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20대 때는 어떤지 아세요? 나 데리고 산지 몇 년 되지 않아서 내가 정말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를 내가 헷갈리는 거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이 어때요? 그냥 이런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혹은 어디 내놔도 뭐 이런 기준을 갖는 거죠. 근데 결혼할 때 남자를 고를 때 가장 그 실수하기 쉬운 그 부분이 있어요. 가장 잘못된 포인트가 어디 내놔도예요. 어디 내놔도 뭐 어디 내놔 안 내볼 거야. 집에 있을 거야. 집에 안 내놔 밖에. 그러니까 어디 내놔도를 갖고 자꾸 선택을 하다 보면은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이 시선이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남자를 택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제가 남자를 택하는 기준, 정말 이건 뭐랄까 실질적인 기준?
실속 있는 기준? 이 기준에 대해서 이 책에 썼거든요. 자,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남자를 택하는 첫 번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남자를 택하는 첫 번째 기준 뭐냐면, 첫째, 남자의 학벌에 너무 연연하지 마, 이거예요. 자, 명문대 나왔다고 절대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이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뭐냐면 CEO 과정 같은 걸 제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CEO의 과정에 등록을 매 기수에 50명씩 하잖아요. 그럼 나름 뭐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중소기업 뭐 이런 걸 읽어서 돈을 많이 버신 CEO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뭔가 전문가로서 CEO가 된 사람, 경영으로서 CEO가 된 사람, 뭐 장사하다가 굉장히 큰 사업을 이룬 사람 많이 왔단 말이에요. 너무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별로 다들 그렇게 학벌이 안 좋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공부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서 공부 잘하는 직업을 가져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공부를 포기할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일찍.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에 계속 연연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고, 공부를 못하면 빨리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공부가 난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장사 쪽으로 나가서 막 진짜 동대문 시장에서 막 이게 원단 같은 거 막 나르면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오히려 그 공부를 못하면은 공부 이외에 내 장점을 어렸을 때 굉장히 찾으려고 일찍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개발을 되게 빨리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제 결혼할 때 학벌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게 참 옛날 기준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남자를 보는 눈이 훨씬 더 지혜로워져요.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면 남자를 보는 눈이 지혜로워지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외모. 왜 이 외모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성들이 외모 잘생긴 남자한테 자꾸만 끌리지? 서팀장, 예스? 외모 좋은 사람한테 끌리세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당연하죠. 그럼 여기 우리 어때요? 효원 어때요? 당연한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살면서 외모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결혼한 여자 내 친구들이 있어요. 내 후배들도 있어요. 다 고생해요. 지가 직접 돈 버느냐고. 지가 막 먹여 살리시느냐고 무지 고생해요. 근데 참 외모를 안 본다기보다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최이사가 있어요. 이 남편의 외모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려면 최이사 이야기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최이사가 결혼을 할 때 나한테 자기 남편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정말 좀 놀랐어요. 되게 시골풍처럼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우리 최이사가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남편 외모 안 봐요. 그래서 그래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라 약간 그래도 그랬는데, 나는 우리 최이사가 내가 지금 우리 최이사 남편 엄청 이뻐하고 좋아하거든요. 아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렇게 배가 볼록 나왔어요. 막 배똥똥이 너무너무 귀엽고 막 팔도 막 이렇게 불필요하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바로 이어져고 이렇게 막 그래요. 우리 최이사는 보면은 남편 배를 막 두드리면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막 이러는데, 둘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지 참 나는 최이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외모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죠. 뭐 아름다운 것에 끌리는 거, 잘생긴 거에 끌리는 거 당연한데, 중요한 건 그거에 눈이 멀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는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거기에 눈이 멀어.
잘생겨, 팔다리 길어, 옷 입으면 착착 맞아, 섹시해. 그러면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남자의 단점이라든지 그 남자의 문제점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거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결혼을 하고 나서 딱 일정한 시간이 걸리면은 이게 싹 걷어져요. 그럼 그 남자의 외모 뒤에, 나를 눈멀게 했던 외모 뒤에 가려졌던 그 많은 것들이 드러나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참 우리가 지혜롭게 되게 힘들죠. 외모를 하나도 안 봐요. 나는 외모를 되게 원래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억지로 안 보려고 하는 건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혹시 내가 그 여자의 외모, 남자의 외모, 이 외모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다른 걸 아무것도 못 보고 현재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내 모든 그 사랑한다라는 감정이 거기로부터 작동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감정이 외모로부터만 작동되고 외모로부터 시작되고 끝이 되면 그거 되게 심각해요. 정말. 왜 우리가 외모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중에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살다 보면 여러분 외모가 안 보여요. 어떻게 안 보이는지 내가 얘기해 줄까? 휴대폰 보여요? 보이지? 효원 어때? 보여요? 네. 보이죠? 어? 네. 보여요. 나도 잘 보여요? 네. 외모야. 이쁘다. 디자인 너무 예뻐. 막 이렇게 했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게 결혼이에요. 연애할 땐 이렇게 다 세워놓고 막 디자인이 보이고 다 보여.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오잖아? 결혼하면 이렇게 붙어 사는 거거든. 하나도 안 보여. 볼 시간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눈이 멀지 않았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는 장기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투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당장. 사실 여러분 봐요. 뭐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들여다보고 뭐 유튜브 들여다보면 30대 초반에 성공한 사람 얼마나 많아. 뭐 누구는 뭐 엄청 벌었대, 누구는 쇼핑몰을 해서 엄청 벌었고, 누구는 뭐 몇백억이고, 뭐 누구는 주식해서 벌고, 어린 나이에 20살 때부터 뭐 이름을 알리고. 그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네이버랑 유튜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봐서 그래요. 그걸 안 보면은 그런 일이, 평범한 사람 보세요.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결혼이라는 거는 몇 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60년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성 있는, 정말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30년간 키워가서 나중에 엄청난 주식이 되는 거죠. 물론 그만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에게 정말 든든한 주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랬잖아. 5천원짜리도 샀어. 5천원짜리인데 나중에 서로 30년간 투자하면서 서로 키워주고 서로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고 이러면서 30년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너무 노쇠된, 이거 이미 상투 잡았다 그래요. 다 끝까지 간 사람은 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주식에 투자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미 다 된 남자가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나랑 같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내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꼭 알아두세요. 결혼은 그 사람과 나와 60년을 함께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를 볼 때 작전주에 걸려들지 마시고, 눈 멀어서 괜히 작전주사 갖고 나중에 골치 아프지 마시고, 가장 가능성 있는 장기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둘이 함께하는 창업이고, 그 창업을 통해서 서로 둘이 키워가는 거고,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장기 투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투자해 보십시오. 나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결혼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함께 투자하고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삶의 내 동반자, 파트너를 만나서 무엇인가 신나게 역동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시작이 결혼이니까요. 자, 제가 흔들리는 30대를 위한 언니의 독설은 이렇게 30대들을 위해서 아주 정말 시시콜콜하지 않아요? 남자 고르는 법까지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진짜. 근데 이제 제가 살면서
이런 남자 저런 남자 만나서 실패해 본 사람도 많이 보고 뭐 이러면서 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그 당시 특히 이제 이 남자 고르는 법이라는 재미있는 꼭지를 그 당시 썼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왔으니까 여러분 혹시 한 8년 된 책인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또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언니 미리 살아보고 넘어져보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언니로 계속 언니의 따끈따끈 독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